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포기에 익숙해집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았어.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살지 뭐. 어쩌면 그건 우리 사회가 만든 습관일지 모릅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아픈 거라고.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 건 이제 무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연스럽게 늙는다는 것은 곧 조용히 무너지는 것과 같을까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돌보는 태도 아닐까요? 인생의 전반전은 가정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일터를 위해 내 몸을 희생하며 달려온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70대는 당신의 80대와 90대를 결정합니다. 지금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 20년 건강하게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습관부터 바꿔야 할까요? 몸은 예전보다 느려졌을지 몰라도 건강은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약보다도 병원보다도 평범한 일상 속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30분 걷기, 단백질 한 조각이라도 더 챙겨 먹는 식사, 하루 한 사람이라도 전화해보는 연결, 밤 10시 이전에 자는 단순한 습관, 그리고 나에게 맞는 약과 검진을 잊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것이 특별하지 않지만 인생을 지탱하는 비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건강한 90세, 그리고 존엄 있는 노후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혹시 침대에 누운 채로 스마트폰을 켜고 밤새 쌓인 뉴스나 영상을 보느라 시간이 훌쩍 지나간 건 아닐까요? 잠든 몸이 깨지 못한 채로 하루를 억지로 시작하는 그 기분. 어르신, 이제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침의 공기,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그 순간. 아직 도시가 깨어나지 않은 고요한 시간. 그 순간에 나와 걷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걷기란 운동은 70대든 80대든 90세 이후까지도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아침 걷기는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활동이 아닙니다. 걷는 동안 우리 몸은 깨워지고 잠든 세포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심장 박동은 규칙을 되찾고 숨결은 깊어지고 생각은 맑아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뇌에 산소가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아침 햇살은 멜라토닌 분비를 멈추고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는요?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들며 하루 종일 덜 피곤합니다. 여러분, 혹시 근감소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노인이 넘어져서 다쳤다는 뉴스. 그 이면에는 대부분 근육량 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를 하루 30분씩 실천하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유지되고 균형 감각이 유지됩니다. 넘어질 확률도 줄어들고 무릎도 덜 아프고 허리 통증도 줄어듭니다. 이 모든 게 걷기 하나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제 실천해 볼까요? 기상 시간은 오전 6시 7시 사이. 스트레칭 5분. 밖으로 나가 햇살을 맞으며 천천히 걷기. 속도는 숨이 차지 않을 정도. 시간은 2030분. 그리고 중요한 건 매일 하되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걷겠어. 그럴 땐 집 안에서라도 움직이세요. 부엌에서 거실까지 그 동선도 귀한 산책입니다. 전북 익산의 박영순 할머니는 82세에 하루 5분 걷기로 시작해서 지금은 하루 40분씩 걷습니다. 당뇨약을 줄였고 혈압도 정상이 되었고 무엇보다 말이죠. 예전보다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 말 참 가슴에 남았습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어제 누군가에게 섭섭했던 마음도 내가 지나치게 예민했던 순간도 자연스럽게 풀려나갑니다. 걷다 보면 어느새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무의 잎이 흔들리는 소리, 새가 짹짹거리는 소리, 햇살이 내리는 골목길, 그 모든 것이 나를 위로해 줍니다. 무릎이 아파서 못 걷겠어요. 이런 분도 계시죠. 그럴 땐 평지 위주로 천천히 걸으세요. 무리해서 언덕을 오르거나 빠르게 걷는 건 금물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지팡이는 노인의 자존심이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동반자입니다. 또한 걷기 전후로는 반드시 종아리, 허벅지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무릎 보호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당신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양말을 신고 신발을 챙겨 신으세요. 문을 열고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건강한 90세를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30분,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70세가 넘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밥만 먹어도 체하는 것 같아. 예전처럼 몸이 버텨주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많이 먹자니 소화가 부담스럽고, 적게 먹자니 금세 기운이 빠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점점 먹는 즐거움도 줄어들고 힘 빠지는 노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뭘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구조입니다. 이를 근감소증이라 부르죠. 근육이 줄면 기운이 없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관절과 허리도 쉽게 아파집니다. 근육이 없으면 몸은 자꾸 눕고 싶어지고 움직임은 줄어들며 몸 전체가 천천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인의 핵심이 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식단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채소, 나물, 국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늘 부족하죠. 고기를 꺼리는 이유는 소화가 안 돼서요. 기름기 때문에요. 입맛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루 종일 단백질 섭취량은 30g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70대 이상이라면 하루에 최소 60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면역력을 지켜주는 항체를 만들고 상처 회복을 빠르게 하며 낙상 후 골절 회복도 돕고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관여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몸은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에너지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기운 없음, 잦은 병치레, 우울감, 회복 지연, 그야말로 몸이 스스로 무너지는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단백질을 잘 섭취할 수 있을까요? 1. 아침엔 삶은 달걀 12개. 2. 점심엔 생선조림이나 두부조림. 3. 저녁엔 닭가슴살이나 청국장. 4. 간식으론 무가당 요거트나 콩국물.
특히 두부, 계란, 우유, 콩은 어르신 위장에도 물이 없으면서 흡수율이 높은 고단백 식품입니다. 예를 들어 전주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은 하루 세 끼에 반드시 단백질 반찬 한 가지를 올립니다. 아침엔 달걀 프라이, 점심엔 고등어구이, 저녁엔 두부 부침, 그리고 우유 한 컵, 요거트 하나. 그렇게 3개월 실천한 결과 계단 오를 때 무릎이 덜 아프고 매일 낮잠 자던 습관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고기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는 말. 정말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기름진 부위를 피하고 익혀서 먹는 방법을 택하세요. 구이보다 찜, 볶음보다 국물, 튀김보다 찜닭, 전골, 그리고 꼭꼭 천천히 씹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노인의 위장은 20에서 30대보다 위산이 30에서 50% 적기 때문에 천천히 따뜻하게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하루를 보내면 그날 밤 유난히 피곤합니다. 가만히 누워 있어도 근육이 쑤시고 잠도 깊이 들지 못합니다. 다음 날 아침엔 더 힘들고 더 지쳐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결국 노후의 활력을 갉아먹는 주범이 됩니다. 하지만 하루 한 끼만 바꿔도 괜찮습니다. 단백질 하나만 추가해도 그날의 에너지는 달라집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많은 음식이 아닙니다. 정확한 음식입니다. 나를 위한 밥상, 내 건강을 위한 반찬 하나. 그게 바로 약보다 강한 노후의 무기입니다. 건강하게 90세까지. 그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의 젓가락 끝에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하루 아무하고도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TV 속 뉴스만 반복되는 것을. 전화를 받을 사람도 걸 사람도 없이 그저 조용히 흘러간 하루. 외로움이라는 게 꼭 눈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말이 줄어들고 생각이 멍해지고 감정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노년기의 건강을 망치는 건 의외로 병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이 하루 평균 실제로 말을 나누는 시간은 15분도 채 안 됩니다. 고립된 생활은 우울증, 치매, 심장병, 심지어 조기 사망률까지 모든 위험을 끌어올리는 조용한 독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시니어들이 말없이 혼자 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가족은 바빠서 연락이 끊기고, 친구는 아프거나 세상을 떠났고, 동네 지인들과도 자연스레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말하지 않고 듣지 않으며 감정조차 다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외로움은 소리 없이 건강을 파괴합니다.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불면증과 기억력 저하를 가져옵니다. 이게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실제로 고립된 어르신은 사회적으로 연결된 어르신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인사 한 마디. 그게 시작입니다. 하루에 한 사람, 5분 이상 통화,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남 시도, 복지관이나 평생교육원, 경로당 등록, 소모임이나 봉사활동 참여. 이건 부담스러운 사교가 아닙니다. 건강을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75세 정혜자 어르신은 3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뒤
집 밖으로 한 발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말도 없고 식사도 줄고 그저 버티는 삶을 살던 어느 날 지역 복지관에 전화 한 통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소규모 모임 있어요. 간단히 커피나 한 잔 하시겠어요? 그날 이후 정 어르신은 일주일에 한 번 차를 마시고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그분의 말. 나는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느껴질 때 삶의 의미는 다시 피어납니다. 말을 한다는 건 단순한 소통을 넘어서 존재를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나 여기 있어요. 나는 아직 살아 있어요. 이걸 말해주는 유일한 방법. 그게 바로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혹시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다면 오늘 하루 용기를 내어 먼저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또한 동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전화해 소모임, 요리교실, 걷기 모임 정보를 물어보세요.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달에 2번 누군가와 마주 앉아 웃는 시간만 있어도 건강은 달라집니다. 또 하나,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그 인사 한마디도 연결의 시작입니다. 말문이 닫힌 삶은 더 깊은 고립을 부르고 고립은 결국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세상은 조금씩 다가옵니다. 전화 한 통이, 문자 한 줄이, 모임 한 번이 그 어떤 약보다도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건강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아프지 마세요. 더 이상 혼자 있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약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9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이제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꺼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다시 웃기 위해서,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밤 당신은 몇 시에 잠드셨나요? 하루가 다 지나고 모든 불이 꺼진 그 밤에 당신은 침대 위에 누워 혼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도무지 잠이 안 온다. 누워도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하다. 새벽에 몇 번을 깨는지 모르겠다. 노년기의 불면은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의 약 70%가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불면이 단지 피곤한 하루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흐려지며 우울감과 불안이 커지고 치매 위험이 올라갑니다. 특히 깊은 잠이 줄어들면 뇌는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신경세포의 노화 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당신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고 새벽에 몇 번씩 깨고 결국 아침이 되면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처지는 그 기분. 하루가 괴롭습니다. 기운이 없고 조금만 움직여도 헉헉거리고 별일 아닌 말에도 짜증이 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잠도 줄고 체력도 줄고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진짜 문제는 몸이 아니라 잘못된 수면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스마트폰을 늦게까지 보거나 TV를 켜놓고 잤거나 낮잠을 너무 오래 잤거나 저녁에 카페인을 섭취했거나 이런 작은 습관들이 하루하루 당신의 수면을 망가뜨려 왔던 겁니다. 건강한 수면은 몸과 뇌를 동시에 회복시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조절되며 면역세포가 활발히 작동하고 기억이 정리되며 감정도 안정됩니다. 잠이 건강의 시작점입니다. 이걸 바꾸는 순간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을까요? 1. 밤 10시 이전에 잠자리에 눕기. 2.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3. 낮엔 산책이나 활동으로 몸을 조금 피곤하게 만들기. 4. 오후 2시 이후엔 카페인 금지 커피, 녹차 등. 5. 잠들기 1시간 전엔 스마트폰, TV 멀리하기. 6.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손발 씻기 체온 안정. 인천의 76세 이춘자 어르신은 10년 넘게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새벽에 수차례 깨고, 낮에는 꾸벅꾸벅 졸고, 매일 피곤한 상태로 버티며 살았죠. 그러다 복지센터 프로그램에서 수면 루틴 만들기를 실천한 지 2개월. 매일 밤 9시 반에 불 끄고, TV는 8시까지만 시청하고, 하루 한 번은 산책하며 햇빛 쬐기. 그 결과 요즘엔 새벽에 한 번도 안 깨요. 정말 다시 젊어진 기분이에요. 서울대 의대 수면센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의 불면은 나이가 원인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즉, 습관을 바꾸면 수면도 회복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낮에 졸다가 또 밤에 잠 못 드는 악순환. 이 고리를 끊는 건 결국 당신의 오늘 밤 선택입니다. 9시에 불을 끄고 10시에 잠들 수 있다면 당신은 내일 더 맑은 눈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90세까지. 그 길은 무언가 거창한 노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저 밤 10시 불을 끄고 조용히 눈을 감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밤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깊고 따뜻한 휴식 속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르신, 불편한 데 없으세요? 병원에서 이 질문을 들을 때 많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냥요.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죠. 그 말엔 익숙함이 담겨 있고 한편으로는 포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다 감수하며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70대가 넘어가면 몸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도 모르게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체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숨이 찬 일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식욕이 줄거나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변화를 나이 탓이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단순한 노화일까요? 어쩌면 그건 검진을 미뤄왔기 때문에 놓친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건강검진은 아플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나를 지키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미리 발견할 수 있다면 가벼운 조치만으로도 수많은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신장 기능 저하.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 초기엔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노후의 생명줄이자 보험이 되어줍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검진 외에도 70세 이후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첫째, 치매 선별 검사입니다. 경도인지 장애는 초기에 잡으면 치매로의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둘째, 골밀도 검사입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지만 한 번의 낙상으로 노후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셋째, 폐 기능 검사입니다.
오랜 흡연 경력이 있거나 기침이 자주 나는 분이라면 폐 건강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혈액검사, 갑상선 호르몬 검사 등도 35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검사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먹고 있는 약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그저 순서대로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혈압약, 이건 관절약, 이건 위장약, 그리고 이건 건강보조제. 그런데 이 약들이 과연 함께 먹어도 되는 조합일까요? 서울대 노년내과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약 65%가 하루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중복 처방 또는 효과가 불분명한 약들입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성분인데 병원이 달라서 2번 처방받은 경우, 이전 질환이 나았음에도 약을 계속 복용하는 경우, 약과 약 혹은 약과 영양제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TV나 지인의 추천으로 무심코 복용 중인 건강보조제. 이런 조합은 간과 신장에 과부하를 주고 심한 경우 어지럼증, 피로, 인지장애, 낙상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실제 한 어르신의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대구에 사는 78세 최모 어르신은 하루에 10가지 약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위장약, 치매 예방 영양제, 그리고 병원 말고도 주변에서 권한 홍삼, 오메가3 루테인까지. 하지만 최근 계속 어지러움과 속쓰림을 느껴 병원에 갔고 진단 결과는 약물 간 충돌로 인한 위장장애와 혈압 저하였습니다. 이후 약물 관리 상담을 통해 복용약을 5가지로 줄이자 한 달 만에 식욕이 돌아오고 일상생활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약 정리는 의사나 약사만의 몫이 아닙니다. 스스로도 관리할 수 있어야 정말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복용 중인 약 이름과 복용 목적을 메모해두기. 약국이나 병원에 중복 처방 여부를 꼭 물어보기. 영양제나 보조제도 함께 리스트화하기. 새로운 약을 시작할 땐 기존 약과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체크.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멈추고 병원에 알리기.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시작이 됩니다. 노년의 건강은 병을 고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몸을 얼마나 아끼고 돌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검진은 무심코 지나친 신호를 다시 보는 기회이고, 약 정리는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내는 자기 돌봄의 시작입니다. 건강을 위한다며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오히려 나를 지치게 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몸이 보내는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건강하게 90세까지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특별한 음식으로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지금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직접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약장을 열어보고 병원 검진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앞으로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저도 당신의 여정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건강한 내일, 당신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